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흑자일스입니다. 미국에서 보디빌딩과 피지크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한 보디빌더가 무대 위에서 피지크 선수들을 조롱하는 듯한 퍼포먼스를 했고, 피지크 황제 부엔디아 선수가 보디빌더들은 항상 피지크 선수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깎아내린다며 분노했죠. 우리나라 피지크의 선구자 황철순 선수도 과거 피지크가 보디빌딩의 부산물처럼 여겨지는 시선에 힘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보디빌더들이 피지크 선수들을 얕잡아 볼 근거가 있나요? 종목 간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굳이 따지자면 피지크 선수가 보디빌더보다 우월하겠죠. 그 근거는 인기고요. 프로스포츠는 보라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많이 보게 하기 위해 변화해 가는 걸 우리는 발전이라고 해요. 과거보다 현대의 운동선수들이 더 빠르고 더 강한 것만 스포츠의 발전이 아니라 관중과 시청자의 눈에 맞춰 변화해 가는 것도 스포츠의 발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를 예로 들면 과거 NBA는 3점슛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쏘든 가까이서 쏘든 같은 2점이니 확률이 높은 골밑슛이 주요했고, 이는 키 큰 선수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었습니다. 기술이 좋지만 키가 작은 가드들은 키 큰 선수들에게 볼을 전달하는 셔틀일 뿐이었고 경기는 노잼이었죠. NBA는 더 많은 팬을 모으기 위해, 더 재미있어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3점슛과 페인트존을 만들고 지역 방어를 금지시켜서 의도적으로 멋지게 공격할 수 있는 가드나 스윙맨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어갔고, 모든 스포츠 중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세계적인 인기 리그인 지금의 NBA가 되었습니다. NBA가 변함없이 골밑에서 공을 림에 넣는 단순함을 지향했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했을까요? 이런 변화는 농구뿐만 아니라 모든 성공한 프로스포츠 리그들도 택했습니다. 그 보수적인 메이저리그 야구조차 시대에 맞춰 경기 페이스를 올리려고 노력 중이죠. 보디빌딩도 몸만 키우는 발전이 아니라 그런 발전을 해야 하고 종목 특성상 변화하기도 쉽습니다. 구기 종목은 점수를 많이 낸 쪽이 이긴다는 절대 명제를 바꿀 수 없기에 이기는 것과 밴드를 즐겁게 하는 것,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구에는 가드는 밴드를 열광하게 하지만 센터는 감독을 웃게 한다는 말이 있고, 축구 밴드는 다득점 경기를 원하지만 많은 감독들은 이기기 위해 수비 위주로 플레이하죠. 하지만 보디빌딩은 다릅니다. 심사로 승부하는 쇼 스포츠이기에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에 승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축구에서 멋있게 넣었다고 한 골에 2점, 3점을 줄 수 없고, 육상에서 멋있게 뛴다고 더 느린 선수에게 1등을 줄 순 없지만, 보디빌딩은 근육이 더 작아도 멋있는 선수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최근 2번의 올림피아 대회에서 근육이 큰 선수들의 순위가 떨어졌고 몇몇 선수들이 불만을 표현했지만, 글쎄요, 근육이 크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1차원적이고 프로답지 못합니다. 그럼 애초에 종목 이름이 보디빌딩이 아닌 머슬빌딩이었을 거고, 포징 심사가 아닌 체성분 검사와 신체 사이즈 측정으로 우열을 가렸겠죠. 그럼 사실상 모든 선수가 약물을 사용하는 프로 보디빌딩의 특성상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운동보다 과학에 가까운 화학전이 됐겠죠. 그러면 보디빌딩이 발전하는 건지, 더 효과적인 스테로이드가 나온 건지 알게 뭡니까? 아놀드 아저씨가 크고 심미적으로도 뛰어난 몸으로 대중들에게 어필하며 보디빌딩을 알렸지만, 이후 올림피아 보디빌더들은 크기에 집착해 약물량을 늘려가며 거대해져 갔고, 팔룸보이즘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보이며 대중화와 인기 면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헬스, 피트니스 사업은 발달하다 못해 포화 상태인데, 헬스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보디빌더는 인기가 없는 아이러니한 현실이죠. 대중의 눈에 너무 큰 보디빌더는 멋있는 게 아니라 징그럽습니다. 우리가 그저 근육이 보고 싶은 거면 개와 침팬치, 고릴라를 왁싱해서 보고, 우리가 그저 거대한 근육을 보고 싶다면 1톤 나가는 소를 보면 됩니다. 인간에게서는 그런 서커스의 괴물이 아니라 드라마의 영웅이 보고 싶은 건데, 대중성을 떠나 근육 크기에 집착하는 건 스스로 애니멀이 되는 거죠. 과거 거인들이 지배했던 농구가 밴드를 즐겁게 해주는 기술 농구로 바뀌며, 고대의 윌트 챔벌린은 경이로운 괴수였지만 현대의 마이클 조던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농구에서도 아직 빅볼을 그리며 가드 농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덩치가 크고 기술이 없는 선수들은 빅맨이 공격하기 힘든 현대 농구를 탓하지만, 현실을 부정하기만 하는 빅맨들이 미니멈 연봉을 받으며 리바운드 셔틀이 될 때
현 시대에 맞춰 기술을 갖춘 빅맨들은 연봉 3,400억을 받습니다.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크 선수들이 인기를 얻고 부를 쌓는 것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중의 눈에 맞춰 발전하는 선수들은 돈을 벌 거고, 현실을 부정하며 계속해서 배가 튀어나올 정도로 사이즈만 키우는 선수들은 약값도 못 벌겠죠.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생활체육보다 엘리트 스포츠인 육성을 지향하기에 인기 없는 종목은 세금으로 연봉 주며 운동시켜주고, 프로팀은 매년 적자가 나도 대기업에서 유지시켜줘서인지 운동선수들이 빼는 무시하면서 협회 높은 사람들만 보면 설설 기는 꼴값을 자주 봅니다.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모르는 모질이들이죠. 운동을 잘하는 것은 궁극의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운동을 잘해서 운동선수가 되는 건 맞지만 그 운동선수가 존재할 수 있는 건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프로스포츠는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인기가 생명입니다. 인기가 없어지면 생명도 끊기는 거죠. 유튜버인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이 없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팬들이 원하는 경기력이 아닌 선수들이나 종사자들이 정한 경기력을 기준으로 그걸 안 좋아하는 팬들을 우날못으로 여기며 무시하는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이나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보디빌딩은 전국체전에서 시범 종목으로 강등되며 실업팀들이 해체됐습니다. 이제 보디빌더들은 소속팀에서 주는 연봉이 없어져서 따로 돈벌이를 해야 하죠. 그리고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 보디빌딩의 발전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중들이 이해 못한다는 명목 아래 쉬쉬 숨겼지만 사실상 로이더판이었던 우리나라 보디빌딩, 관중석의 팬보다 선수들의 지인들이 더 많았던 그들만의 리그였던 우리 보디빌딩이었지만, 이제 없어진 연봉을 대신하기 위해 보디빌더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 프로가 되어가는 지금 우리나라 보디빌딩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히 말하자면 자신들이 근육 만드는 사람들인지 근육 만들어서 대중에게 보여주는 사람인지 인지하길 바랍니다. 흑자일스였습니다. 바이바이. 졸려버려? 졸려버려? 이렇게 잘 거야? 잘 거야?